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입니다. 오늘은 신문들이 대부분 다 어저께 판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어저께 사법부는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강천석 기자죠. 이 조선일보 기자인데 논설주간이십니다. 아주 글을 갖다가 명석하게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냉철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조선일보 기자지만 상당히 중립적인 분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피아 영화를 빼닮은 이재명 재판 주목하자. 마피아 영화를 빼닮은 이재명 재판을 주목하자. 이재명 재판을 주목하자.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 대표 재판 지연 작전이 성공되면은 범법자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헌법을 파괴하게 되고 대선 직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만약에 나면은 민주당 후보는 못 내고 정치적 파산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사라집니다.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집니다. 안 사라질 수가 없죠. 국민들 앞에서. 대선 직전에 유죄가 확정 판결 나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둘러서 자기 당을 구당을 해야 되는데 당을 구해야 되는데 당을 구할 줄 모르고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 통속들입니다. 그 앞에 통속자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들이 바로 한 통속들입니다. 이재명 통속들입니다. 여의도 생활과 서초동 생활 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강천석 주간은 얘기합니다. 여의도 생활하고 서초동 생활을 번갈아서 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더 빡빡하게 생겼다 이거죠. 왜? 어저께 이화영 그 사건이 한 개 더 늘었으니까 이제 재판에 거기는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구속 기소를 신청하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도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거기에 이미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가 뭐 때문에 북한에 돈을 보냈습니까? 돈 보냈다는 거 다 판결했잖아요. 어저께 선고가 9년 6개월 범죄 감방에 들어가 하는 명령이 나왔으니까 그 죄가 있다. 거기에는 이재명이 때문에 이재명이 방북 비용이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이다.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으로 보낸 사건에 윗선으로 지목돼 왔는데 검찰은 곧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금까지 세 가지만 재판받았죠. 하나는 뭐냐면 배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걸린 정말 그 저수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로 따지면 말이죠. 5월 7일, 14일, 21일 이 재판이 다 쭉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루는 서초동, 하루는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왕 행세를 했다가 저쪽 가면 법원에 가서 헛소리를 좀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7일과 31일에는 이재명이가 출석한 소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검사 사칭, 검사도 아닌 자가 검사라고 해가지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입니다. 27일로 재판 날짜가 접혀 있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뺀 업무일이 21일이었던 지난 5월 이 대표는 6일을 서초동에서 보냈습니다. 이재명의 여의도 생활하고 서초도 생활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의도 생활은요, 국회도 당도 모든 일정이 이재명에게 착착착착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하면은 신문에 굵은 활자로 제목이 짝짝 뽑히고 TV의 주요 뉴스가 되고 그는 황제 폐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인태 민주당 원로의 얘기 들으셨습니까? 국회의장을 뽑는 자기들끼리 뽑는 자기들 행사에 그 전날 유인태 의원은 그 바른말 하시는 분이죠. 원래 원로인데 이재명을 딱 겨냥해가지고 네가 황제 폐하냐? 여기 황제 폐하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제 폐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 당을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당을 보고 이게 당의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래서 꼬라지. 당의 꼬라지가 뭐냐? 이걸 방송에서 했습니다. 김현정의 무슨 뭐 CBS 거기 뉴스에서 대담하는 데서 그 자리에서 했으니 확산이 금방 돼버리죠. 막 그것 때문에 그 다음 국회의장 뽑는데 추미애가 안 되고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설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그래도 눈 깜짝 안 하는 이재명이 그런 거 가지고 눈 깜짝할 사람입니까? 이 강천석 논설 주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초동에서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형사재판 피고인일 따름이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 날짜에 맞춰야 한다. 작년 10월 대장동 재판에서 7분 지각했다가 다음 재판부부터는 10분 일찍 출석하라는 재판장의 꾸지람까지 들었고 그러자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이제 판사들까지 탄핵시키겠다고 위협을 주고 있는 민주당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국가 기강을 문란시켜서 사법체계와 검찰체계를 문란시켜 놓으면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죠. 그때는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비상대권. 비상계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를 능욕하면 비상계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사법부를 능욕하기 위해서 검찰을 능욕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기관과 중앙수사기관인 검찰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금 능욕하기 위해서 지금 위협을 막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위협이 딱 되는 순간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발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권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재명은 재판 가운데 하나에서라도 금고 이상의 형 딱 받아놓으면은 그 지금 재판이 3개인데 이제 4개가 됐지 않습니까? 4개가 될 겁니다. 1개가 틀림없이 이번에 이화영이기 때문에 쭉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대북송금 그 돈이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 달러가 이 전부 이건 또 경기도 사업 스마트팜 북한에 넘겨진 영수증 800만 불짜리 딱 갖고 있는 김성태 영수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판결이 빼박이고 이거 판결을 갖다가 판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재판장은 아주 스마트한 재판장이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용기 있고 담담하게 판결을 한 그런 재판장들 많습니다. 우리 법, 국제인권법, 김명수류도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심적인 법관, 법과 원칙과 공정의 그 DK 저울처럼 양심과 함께 판결하는 훌륭한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국제인권법 그들은 지금 다 도사리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재판 이재명 재판을 지금 맡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다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날아가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형사재판 1심에서는 100명 중 97명이 유죄 선고를 받는답니다. 근데 지금 재판 받는 게 이제 앞으로 4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1개라도 유죄 안 받겠습니까? 시간 끌어봐. 끌으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국민들이.
벌써 국민들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왜 재판의 시간 끌어? 왜 이재명 재판 시간 끌어? 어저께 그 재판도요, 2년 끌어가지고 나온 재판입니다. 기가 막히죠. 1심이. 이재명이가 바늘구멍 같은 4개 재판을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소위 민주당 정청래, 추미애 등등등등 등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100%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갈 곳으로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여러분, 대장동하고 백현동 재판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숫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왜 증인을 막 추가로 하는 줄 아시죠? 시간 끌라고요. 시간 끌라고요. 대선 끝나고까지 시간 끌라고 넘기려고 지금 계속. 바로 이 대장동하고 백현동 뭐 이런 재판들이요, 저수지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재판, 일명 저수지 재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인이 80명이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오는데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강천석 논설주가는 10년이 걸릴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이 두 가지가 딱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금년 내로 그냥 후다닥 전부 다 쫙 판결 낼 수 있는 단순 사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27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면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끝내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도 사건이 넘어오면 각각 3개월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선고가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관찰을, 주의를 정말 독수리 눈으로 쳐다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1년 내 끝내야 되는데 2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년 5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거부기 재판을 하던 판사가요,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우리법연구원인데요, 강규태라고. 나는 자유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뒷말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판사였다는 것. 강규태. 위증교사 재판은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재판입니다. 위증교사를 받은 증인이 전화 통화 내용 전부 다 녹취가 다 돼 있고, 당사자가 신속 재판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위증교사를 받은 증인의 전화 통화 내용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 9월 이재명이가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도 이것을 분명한 증거로 인정했을 정도. 누구냐? 유창훈 알죠? 구속 기소되는 건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맨 앞에다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벌써 얘기를 해버렸어요. 분명한 증거로 인정했을 정도니까 이 재판이 이재명의 첫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올가미, 탁 목을 채는, 예. 날고 기어도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엎어집니다. 나라가 어떻게 엎어지냐. 나라가 엎어지기를 그냥 놔둡니까?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요. 예. 비상대권이라는 게 발동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라를 함부로 엎지를 못합니다. 이재명이가. 엎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뭐가 있길래 엎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그 최상병 사건을 꺼내 들어가지고 군을 갖다가 이간을 붙이고 해병대를 이간을 붙이지만 해병대가 왜 이간을 당합니까? 그건 뻔한 건데, 그건 뻔한 건데. 예? 그거는 현장 지휘관의 책임인데. 거기에 해병대령이라는 수사단장이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월권을 해가지고 누가 살인교사다, 살인미수다,
이따구로 해가지고 영웅주에 빠진 소영웅주에 빠졌든지 아니면 뒤에 어디에 파이프라인이 돼 있든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경찰 총경 사건의 그 주모자 총경 그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노리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재판이 중단 딱 됩니다. 이 대표와 각종 재판에서 자신과 수족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임명장을 주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사코 움켜쥐는 것도 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천석 논설주가는 이런 걸 다 꿰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논리적으로 꿰고 있죠. 네. 만일 이재명의 시도가 절반의 성공에 그쳐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나 선거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정당으로 정치적 파산 사태를 맞게 된다고 이 강천석 논설주가는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성공 또는 절반의 성공은 결국 투표를 통한 국민 대통령 선출권을 의미 없게 만든다. 바로 이겁니다. 이 대표의 성공 또는 절반의 성공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짓는 거죠. 이 강천석 논설주가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은 조직폭력단 내부의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뒤섞인 마피아 영화를 빼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재판은요, 조직폭력단, 소위 내부의 의리와 배신과 의문의 죽음이 뒤섞인 마피아 영화를 꼭 빼닮은 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작년 10월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껴안을 기회를 달라 해서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이건 마피아 영화 판박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 사법제도의 시험대라는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치, 사법제도, 시험대라는 영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 마피아는 미국 사회 구조의 의미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정치, 사법제도하고 다 연계돼서 여기 시험대다. 이걸 지켜내느냐? 이걸 갖다가 부시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전부 체포, 구금하느냐. 그래서 결국 승리하느냐, 대한민국이 패망하느냐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바로 이 아주 중대한 재판이 이재명 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강천석 지금 조선일보 고문이 쓴 이 글의 내용은 상당히 중대한 대한민국의 운명적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이재명은 곧 갑니다. 가고야 맙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가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완전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섬멸을 해야 됩니다. 섬멸. 다시는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정치의 틈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굳건한 정의에 대한 대한민국 애국심에 대한 어떤 굳은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